보자. 수열 AN이 있고, 이 관계를 만족한다. 그치?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은, 요 관계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분해. 다다음항과 다음항의 요 비율이 그 항과 그 다음항의 비율과 무조건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등비점화식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등비점화식이야, 등비점화식. 비율이 항상 같구나. 얘는 등비점화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AN이라는 요 수열은 등비수열이야 라고 일단 찾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면 되겠지. A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S3이 얼마야? 78이야 라고 이렇게 줬고, 또 S6이 2184야 라고 이렇게 줬다. 그치? 가보자. 근데 AN이라는 게 등비수열 이루잖아? 근데 이게 S3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한 거지. 이렇게 더한 게 78이래. 다시 더하기. 네 번째 항 지나서 다섯 번째 항 가서 여섯 번째 항까지 쭉 더했더니 이게 얼마냐면은 2184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맞지? 그러면은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값을 딱 구해봤더니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봐. 2106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선생님이 AN이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하면은 같은 규칙으로 세 개씩 이렇게 묶어도 같은 등비수열 이뤄요.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합과 요 세 개의 합도 등비수열 이룰 건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S7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세 개를 더 만들어서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진 않아.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공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공비를. 봐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 78에다가 얼만큼 곱해야지 2106이 되냐면은 6만큼 얼마냐? 얼마? 27만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라고 됐다. 그리고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덩어리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이 덩어리가 돼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써봐. 좀 써보자. 여긴 얘는 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AR 제곱 요거고요. 여긴 얘는 누구냐면은 AR 3승, AR 4승, AR 5승이다 이렇게. 그럼 여긴 이 덩어리에다가 뭘 곱해야지 얘가 돼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R 3승을 곱하면 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R 3승.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R 3승이 얼마랑 같아? 27랑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R 값이 얼마야? 3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문제에서는 일곱 번째 항까지 함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 그딴 거 필요 없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항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항 구하러 갈 건데 막 구하러 갈 거다. S3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만큼 곱한 거 얼마? 3A야. 전항에다 또 공비만큼 곱한 게 세 번째 항이겠지? 9A야, 9A. 결과적으로 13A라고 한 얘가 S3이라는 결과랑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S3이 얼마였어? 78이었다. 그래서 A를 구해봤더니 A가 얼마야, 서훈아? 이렇게 해줘. A 얼마? 6입니다, 6. 이렇게. 그치? A가 6이고 R이 3이구나. 이렇게 했다. 표현, 노가다. 다시 문제에서 뭘 찾으세요? 라고 했냐면은 S7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식 이용해. R-를 분해. 초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수는 -1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다. 됐지? 다시 갑니다. 84, 86, 87, 84. 가볼까? 1084번 갑니다. 보자. 첫 번째 항이 -5래. 첫 번째 항 몰라요. -5라고 이렇게 생겼고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만듭니다. 전항에다가 P만큼 더할 수도 있고 이건 언제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P만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그렇지? 다시 AN이 0보다 작잖아. AN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데 3-AN을 이용해서 다음 항을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네 번째 항이 6이 될 때 만족하는 실수 P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지, 그치? 이거는 노가다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옛날 수능에서는 뭐 역추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요거는 정마항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만들어 가는 거지, 그치? 봐봐.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첫 번째 항이 -5예요. 그치? -5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뭘 이용해서 만드냐면은 첫 번째 항이 음수네. 두 번째 항은 A2는 n에다 1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밑에다 집어넣은 결과를 두 번째 항을 쓸 거야. 왜 혼자 웃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누구냐면은 8이에요, 8. 이렇게. 됐다. 그렇지?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 항 갈러 봤더니 얘는 양수잖아. 그러면 여지없이 어떻게 만드냐면은 위에 있는 결과에 집어넣어서 세 번째 항을 만들어요.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되냐면은 8 플러스 P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럼 네 번째 항은 성훈아, 얘가 음수야, 양수야? 몰라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선생님 요거는 네 번째 항을 이렇게 만들러 가는 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 플러스 P가 요번에도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네 번째 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8 플러스 P가 0보다 작아서 네 번째 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8 플러스 P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네 번째 항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여기다 P만큼 더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예요? 8 더하기 2P라고 된다. 근데 이렇게 네 번째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부등식을 성립해야 돼. 다시 얘기해서 P값이 뭐보다 -8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시 8 플러스 P가 0보다 작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음 항을 구해야겠지, 그치?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야? -5 P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서 얘가 성립할 때에 대한 결과가 얘잖아, 그치? P가 뭐보다 작을 때를 -8보다 작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번째 항이 6이야. 뭐 얘가 6이야. 뭐 얘가 6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6이 되게 하는 P값을 직접 계산해보면 P값이 얼마예요? -1. 이렇게. 야, 근데 -1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되겠네. 하나 찾았다, P값. 그치? 다시 두 번째. 얘가 6이 되게 하는 P값을 봤더니 P값이 얼마면 돼요? -11이면 됩니다. 근데 봤더니 얘도 역시 요 조건에 들어가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P값은 누가 있냐면 -1이랑 -11 두 개 있어서 두 개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11이라고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내신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86, 7 갑니다. 어, 1086번 갑니다. 86번. 네. 요리해야죠. AN이 있다. 첫 번째 항은 4고 두 번째 항은 12.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에요. 봐봐. 이렇게 생긴 수열은 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봐봐. 첫 번째 항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고, 두 번째 항은 얼마라고 했냐면 12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리고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랑 같습니다. 라고 했지, 그치? 야, 이거 복잡하잖아. 복잡하니까, 일단 정리하기 이전에 일단 써보면 요거예요. AN 플러스 1에다가 AN만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두 개 차를 잡고, 빼기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이 AN 플러스 1이랑 같아요. 이렇게 수열을 쭉 나열해보면 어떤 형태로 나열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서 n번째 항 있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 있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요 두 개에 대한 합이 요 가운데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항은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두 번째 항이 나와야 되니까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은 8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선생님 진짜 계속 노가다예요 라고 하는 건데 노가다 합니다. 이게 어떤 수열인지 모르잖아, 그치? 이게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몰라. 모르잖아? 몰라. 그 발견적 추론 능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치? 일단 모르면 나열해.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값이 있는지, 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거지, 관찰. 오케이? 갑니다.
그 다음은 얘랑 더했을 때 얘가 돼야 되니까 네 번째 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4예요. 맞지? 뭐가 보이나? 안 보이면 계속 할 거야.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더한 게 얘가 돼야 되는데 얼마야?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지? 다시 여섯 번째 항 안 보이면 계속해요. 여섯 번째 항은 얘랑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그치? 4, 12, 8, 마사,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다. 그치? 같은 규칙 계속 반복할 거니까 얘랑 얘 더하면 다시 얘가 된대. 일곱 번째 항은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됩니다. 얘랑 얘 더하면은 다음 항 된대. 얼마예요? 얘 돼야 된대. 12야, 12. 이렇게. 야, 이거 보니까 몇 개가, 6개가 계속 반복되네. 이렇게 6개가. 그치? 봤네. 그럼 이제 계속 가볼까, 문제에서? 절대값 AK가 12가 되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골라볼까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어떤 항에 대한 크기가 12가 되는 거는 언제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그럼 요 6개씩 반복하는 거 안에서, 뭐일 때 성립해요? K가 2일 때 성립하고요. 또 언제? 5일 때 성립하고요. 그렇지? 6개씩 반복하니까 여기에다가 6만큼 더한 8일 때 반복하고요. 여기다 6만큼 더한 11일 때 반복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잖아. 그럼 몇 개씩? 3개씩 건너갔을 때 요거에 대한 크기가 다 12씩 다른 거네. 그렇지? 그래서 K가 2, 5, 8 요런 거 등등등 일 때 가능하고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3씩 커진 거잖아? 그치? 다시 얘기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만 쫙 모아놨다 이거야. 맞지? 100이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다. 99는 0이고요. 98은 2입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야? 98까지 가능하다. 98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3 곱하기 32에다가 2만큼 더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3 곱하기 0에다가 2만큼 더한 거. 5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3 곱하기 1에다가 2만큼 더한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치? 요거에 대한 개수는 0일 때부터 32일 때까지니까 총 몇 개가 있냐면 33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다. 됐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결과적으로 얼마야? 라고 했냐면은 7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일단. 그치? 다시 계속, 네모 박스 안에서 얘가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결과, K가 1일 때부터 50일 때까지 AK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네모 박스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가 가족권이지? 이렇게 표현된대. AN 빼기 3으로 표현된다. AN 빼기 3으로 표현되고요. 얘는 N이 1이랑 3일 때야. 이렇게 됐지? 다른 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두 번째, AN 플러스 3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N이 2일 때랑 4일 때야. 이렇게. 그렇지? 성훈아, 이 조건을 보고 뭔지 보이나? 안 보이지? 막 쓰는 거야. 봐봐. 첫 번째 항부터 채워넣을 건데, 첫 번째 항 몰라요, 여기. 두 번째 항 몰라요, 여기. 야,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몰라. 근데 왜 여섯 번째까지 딱 얘기했냐면은, 우리 삼각함수 할 때 했잖아. AN 플러스 6이랑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FN이 FN 플러스 6이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얘는 주기가 6이구나. 다시 요거는 6만큼 반복되는 거다. 요거지, 그치? 그래서 6개만 보면은 나머지는 계속 반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갑니다, 출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 쭉 볼 거야. 근데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갖다 써요. 써볼까? 선생님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세 번째 항은 1을 집어넣으면 위에 거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그치? 얘 어떻게 해? 그냥 채워넣어. A1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치? 다시 네 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얘네다 2 집어넣습니다. 네 번째 2 넣어. 2 넣었더니 뭐예요? 두 번째 항에다가 3만큼 더하는 게 네 번째 항이야. 그럼 요게 두 번째 항 더하기 3이다. 우리 초등학생이 아니야. 결과치를 딱 구해야지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만 하면 됩니다. 표현만.
그치? 다시 계속. 다섯 번째 항도 구하러 가보자, 다섯 번째 항. n에다 3을 집어넣었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만큼 빼는 거니까 누구예요? A1-6이 되고요. 여섯 번째 항은 누구냐면은 요거잖아? 4 집어넣었을 때 네 번째 3만큼 더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항 플러스 6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 6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될 거야. 그 이후에는 반복입니다. 이렇게 가볼까? 그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0번째 항까지 AK 요거는 선생님 요거는 6개씩 묶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6개씩 반복될 거니까 6개씩 쭉 묶자. 그래서 쭉 묶어서 A48까지 6개씩 묶었습니다. 맞지? 그럼 뒤에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아. A49, A50 이렇게. 맞지? 6개씩 묶었더니 성훈아 총 몇 개의 묶음이 만들어졌지? 몇 개? 8개. 그치? 8개씩 묶음 만들었어요. 8개. 그러면은 이 6개를 죄다 더한 게 8개가 있고 그 다음 항이 49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이 50번째 항이 있는데 얘를 다 더하세요 라고 했지. 6개 항을 쫙 더해봐봐. 요거 일단 다 필요 없고 요거 6개 한번 더해볼까? 그랬더니 이거는 A1, A2, A1, A2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A1 더하기 A2야.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야? A1 더하기 A2예요. 그럼 요거는 6개를 쭉 더해보니까 3배 A1 더하기 A2야 라고 될 거고 근데 A1 더하기 A2는 문제에서 7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이게? 21이다 21. 그러면은 얘도 21, 그 다음 뭉탱이 21, 얘도 21 21이 몇 개의 뭉탱이가 쌓여 있냐면은 8개의 뭉탱이로 쌓여 있고요. 그치? 여기 있는 49번째 항은 익혀나 뭐랑 똑같을까? 봐봐. 이렇게 돌아가잖아. 하고 그 다음 다시 누구냐면 A1, A2, A1 빼기 3, A2 더하기 3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6개씩 반복되는 거 딱 끊겼어 여기에. 그럼 여긴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은 첫 번째랑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반복될 거 아니야. 여긴 얘는 누구랑 같아요? 두 번째랑 같습니다. 문제에서 5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뭉탱이가 되는 것들은 21 곱하기 8이라고 됐고요. 뒤에 있는 거 뭐가 남는다고? A1 더하기 A2가 남는다. 근데 얘가 7이었으니까 얼마야? 21 곱하기 8 플러스 7이 얘에 대한 연산 결과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되면 안 돼요. 일단 갑니다. 1050번. 자연수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100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라고 한다.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있는 지수 플러스 1에다가 지수 플러스 1만큼 곱한 거야. 그래서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이 약수의 개수예요. 약수의 개수다. 그래서 이게 왜 선생님 약수의 개수예요? 라고 하냐면은 2가 2개까지 곱해진 것까지 2개 곱해진 것까지는 약수가 될 수 있고 5가 2개 곱해진 것까지는 약수가 될 수 있으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에다가 5의 0승, 5의 1승, 5의 제곱 이렇게. 그렇지? 얘를 막 곱해도 약수란 말이야. 그래서 2의 0승이랑 5의 0승이 곱해져. 약수? 얘도 약수? 얘도 약수. 그럼 요 하나에 따라서 딸린 게 3개씩 있구나. 얘도 3개구나. 얘도 3개구나. 라고 해서 3 곱하기 3이 약수의 개수가 됐다. 그렇지? 그 다음은 뭐냐면은 얘 약수에 대해서 다음 같은 걸 표현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갑니다. 여기는 얘에 대한 약수를 좀 써볼게요. 해봤자 몇 개밖에 안 되냐면은 9개밖에 안 돼. 9개밖에. 그래서 9개를 한번 써볼 건데 제일 작은 약수 누가 있냐면 1이 있어요. 그렇지? 가 아니라 약수를 2개밖에 안 되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거야. 2의 0승이랑 2의 1승이랑 2의 제곱이랑 또 5의 0승이랑 5의 1승이랑 5의 제곱이랑 이렇게 놓고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 쓰겠지, 그치? 누구야? 1.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 쓰겠지, 누구야? 5, 이렇게 합니다. 얘는 5의 제곱이에요. 다시 얘는 2 곱하기 1이라고 될 거고요. 2 곱하기 5라고 될 거고 2 곱하기 5의 제곱이라 될 거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이라 될 거고요.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다. 여기까지 됐지, 그치? 가보자.
얘가 A1, A2, A3, A4, A5, 6, 7, 8, 9 이렇게 갈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한번 구해보래.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뭘 구하세요? 마이너스 1에 AK승, FAK승 이렇게 에다가 곱하기 로그 AK다. 이걸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얘는 뭐냐면은 AK의 약수의 개수야. 이렇게. 근데 봐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가보자. 1이야. 약수의 수 몇 개야? 한 개. 얘는 홀수네. 동그라미. 5야. 약수의 수 몇 개야? 2개야. 생략. 5의 제곱이야. 몇 개야? 3개. 동그라미 홀수니까. 되고 있지? 몇 개야? 2개. 통과. 얘는 3개.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됐다. 이 4개를 제외하고는 다 짝수네. 맞지?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했더니 똑같이 할 거예요. 1, 2, 3, 4, 5, 6, 7, 8, 9 라고 했을 때 1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 F A1승 곱하기 로그 AK야. 이렇게 A1 요거 하나. 그치? 두 번째 마이너스 1에 F A2에다가 곱하기 로그 A2에요. 이렇게 하나 쭉 간다. 근데 여기 있는 1에 대해서만 5의 제곱에 대해서만 얘에 대해서만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플러스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 값을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로그 1이라고 될 거고 얘 집어넣는 거예요. 얘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로그 5의 제곱이라고 될 거고요. 얘 집어넣으면 누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이라고 될 거고 얘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치? 나머지는 다 뭐야? 짝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수는 다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치? 얘 집어넣어 볼 거야. 저 위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집어넣을 때 플러스 로그 5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5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표현이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실력 다 더하세요. 이렇게 연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연산 한번 해볼까? 얘는 빼기니까 나눌셈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어차피 이건 제로니까 버릴 거고 빼기니까 나눌셈으로 작용할 거고 얘는 곱셈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치? 곱하기로 작용하는 진수끼리 곱하기로 작용하는 요것 중에서는 2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5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연산했을 때 결과가 누구냐면은 로그 2의 5승 곱하기 5의 5승이라고 되고 마이너스 묶었다 라고 했을 때 5의 제곱 5가 몇 개 있냐면 2개, 4개 2도 4개 여서 마이너스 로그 2의 4승 곱하기 5의 4승이야. 요거 연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 남아요? 2 하나, 5 하나. 그래가지고 누구야? 로그 2 곱하기 5가 남는다. 그래서 결과 얼마? 이건 1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50번. 됐어? 귀납적 추론이라는 게 있고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 연역적 추론 뭐냐면은 선생님이 가갖고 이현이 한 대 때렸어. 그럼 이현이가 아프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어떻게 느끼냐면 연역은 딱 때리면 통점을 통해서 신경계를 쭉 타고 뇌에 전달이 돼. 그러니까 어느 뇌로도 전달이 돼갖고 아프다라는 걸 느낀대. 이게 연역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원리가 다 있는 사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연역이다.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현이는 귀납을 좋아해. 내가 이현이를 눈 마주칠 때마다 때리는 거야. 아파? 이렇게 때려. 아파? 이렇게 때리는 거지 계속.
그랬더니 학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아프대. 그럼 아프구나가 귀납이에요. 오케이? 귀납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실험을 다 해놓고 다 성립하네 해야지 참이야 이렇게 되는 게 귀납이야. 그렇지? 연역이랑 다르지, 그치? 그럼 봅시다. 옛날 사람들은 연역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지, 그치? 귀납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귀납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귀납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은 요거다. 귀납. 직접 실험을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있다라고 합시다. PN이 뭐야 막 돼 있는 이런 식이 있어요. 명제지, 명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긴 얘가 참임을 한번 보여봐 라고 하면은 이제 귀납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겠지. 귀납은 선생님 1을 넣어봤더니 참이에요 이렇게. 2를 넣어봤더니 2도 참이네 이렇게. 그럼 용현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치. 그래 죽을 때까지 계속 하다가 자연수는 끝이 없으니까 하다가 맞네 참인 것 같아 하고 끝나는 거지, 그치? 요게 귀납이야 원래는. 그래서 3도 하고요 4도 하고 5도 하고 계속 합니다. 계속 와 이게 다 참이네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귀납적 증명이라는 걸 할 텐데 이 증명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방법적으로 이런 걸 사용한다 이거야.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제일 작은 수가 1이잖아. 제일 작은 수가 참인지 확인해요. 확인한다. 확인해. 1번이야. 1번이에요. 제일 작은 수를 넣었더니 참이네? 확인됐다. 그럼 그 다음 과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2번이 요거야. 2번이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PK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는 거야. 이걸 보여 이거다. 봐봐.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K 플러스 1도 참이네? 라고 되면은 이거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1이 참이니까 2도 참이고 3도 참이고 4도 참이고 다 참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다 시행하는 옛날 방법 말고요. 여기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가봐. 그럼 예시를 한번 봐볼까 우리? 예시 2개 하면 끝이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익혀놔. n까지 쭉 더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지? 2분의 그치 요거지 그치. 요거는 연역적 이론을 이용해서 표현한 게 요거지 그치. 요 원리에 의해서 요거 더하니까 n 플러스 n개가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요거야 이렇게 하고 연역이지 연역. 그치?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를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볼 텐데 증명하는 방법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합니다. 얘가 라고 해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제일 작은 자연수를 집어넣어.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성립함을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치? 1을 넣었더니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좌변 얼마? 1이라고 되지 않을까? 우변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2라고 해서 제일 작은 숫자일 때 성립하네. 확인? 그럼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실제로 니네가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만약에 k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은 그치? 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여줄 거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줄 거야. 이거지 그치? 뭘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를 집어넣고요. 성립함을 가정하고 얘가 성립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얘를 통해서 얘를 보여주는 거야. 그치?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n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은 거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k를 지나서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결과가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는 거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얘가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지. 가정 성립할 거야. 가정 해놓고 얘를 통해서 얘를 보여줄 거야 하잖아, 그치? 근데 야 우변은 생각보다 맞추기가 쉬워. 근데 좌변은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열된 거를 맞춰서 같은지 확인합니다. 알겠지?
봐봐.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만큼 더했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k까지 또 k 플러스 1까지 합은 나열된 걸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k 플러스 1 더한 거지, 그치? 더했더니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된대. 2분의 k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 더한 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k 플러스를 묶자. 묶어보니까 선생님 k 플러스를 묶어보니까 여기에는 2분의 k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1만큼 들어간대요. 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통분시켜놓고 다시 얘기. k 플러스 1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k 플러스 2지. 얘를 식으로 이쁘게 정리하면 누가 되냐면 2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 얘를 보여줬던 이 결과가 얘랑 똑같네. 얘랑 똑같네. 얘 되네. 맞지? 그러면은 k일 때 성립하면은 k 플러스일 때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그럼 1이 성립하니까 2도 성립하고 3도 성립하고 4도 성립하고 다 성립하겠네, 그치?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서 얘는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한다. 어렵나? 목표가 명확해. 근데 문제 보면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얘만 나와 있고 뭘 구해야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나오잖아? 다 똑같은 패턴이야. 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K가 성립함을 가정해놓고 K 플러스의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문제에 안 나와 있더라도 난 요거를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얘를 적어두고 갑니다. 옆에다 적어두고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풀어줄게요. 또 풀어줄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다시. 여기는 뭐 문제를 볼 필요 없어요. 거기는 네모박스는 채우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직접 증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다 증명해 줄 테니까 채우는 건 니네 알아서 잘 하십시오. 봐봐. 요건 뭐냐면은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가정하에 이야기를 쭉 펼쳐나갈 건데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요 부등식의 성립함을 기납법으로 증명해봐. 요거지, 그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서 n까지 곱하는 거가 뭐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 2의 n승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치? 요거는 역시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서 제일 처음 시행해야 되는 건 1번 누구냐면은 제일 작은 거 얼마? 4를 집었을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4 넣었다. 4 넣으니까 좌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됐고요. 우변은 누구냐면 2의 4승이다. 1, 2, 3, 4 곱했더니 얘 8이고 얘 24지 좌변이. 근데 우변이 얼마야? 16입니다. 16. 야 성립하네. 그치? 제일 작을 때 성립함을 보였어. 그럼 다시 2번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는 거야.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뭘 보여주냐라고 했냐면은 요거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러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등식이 조금 어렵다. 뭘 만들어야 되거든. 더 봐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 했더니 누구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서 누구까지? k까지 곱이 2의 k승보다는 크다라고 얘는 성립한다 라고 가정한 거지. 얘를 통해서 지금 뭘 보여줄 거냐면은 얘를 보여줄 거야. 누구? 1 곱하기 2 곱하기 쭉 가서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 곱이 2의 k 플러스 1승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요거를. 됐지? 해볼까?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이 나열된 건 맞히기가 어려워요. 양변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k 플러스 1만큼을 곱해야지 좌변 나열된 게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를 곱합니다.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얘는 얼마야? 2의 k승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야 근데 이거는 용현아 얘랑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 없지 않을까? 얘는 뭐가 당꼴이 1차가 곱해져 있고 얘는 1차식이 없잖아. 그치?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얘는 성립하는 식이야. 가정한 거지. 성립하는 식이야. 얘를 통해서 얘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한 거니까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얘를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2의 k 플러스 1승이 얘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작아요 라고 되지 않을까? 맞지? 얘가 더 작은데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아요 라고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거는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얘가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부등식이 좀 어렵다.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그치? 그럼 제가 성립하는 거 보여주러 갑시다. 2의 k승 곱하기 k 플러스 1 요거와 2 곱하기 2의 k승인데 야 이거는 2의 k승 어차피 양수니까 나눠 대소한 게 안 바뀌어. 나눠. 그치? 그럼 k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뭐 k나 n이나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라고 했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을까? 여서 얘는 그냥 성립합니다. 아 그럼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는 얘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하고 봤더니 얘가 성립한대. 그래서 귀납법에 따라서 얘는 참입니다 라고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부등식 어려워요. 부등식은 항상 다 똑같아. 패턴 안 바뀌어. 항상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부등식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학생들이 풀기 조금 어렵다 느끼는데 그렇지? 요거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야. 계속 똑같아. 근데 얘를 쓰려면 여기는 얘가 작성이 돼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요번에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 얘를 적고 시작합니다. 꼭 적어둬야 부등식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가 보이니까 적고 시작해야 된다. 오케이? 두 그릇 A, B에 대해서 A에 1리터, B에 2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시작합니다. A, B가 있고요. 처음에는 여기 1리터가 들어있고 여기 2리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지, 그치? 근데 A 그릇에 50%의 물을 퍼내요. 그릇 B에 붓는다. 얘를 퍼내서 여기다 부어요. 50%를. 처음이지. 처음이야, 처음. 그럼 얘는 이렇게 쓸게. 0.5가 남았다. 얘는 2.5가 됐습니다. 이거지? 처음 1번. 다시 그 다음 가볼까? 그 다음에 B에서 50%를 퍼내서 A에 다시 붓는다. 요거를 1회 시행을 합니다. 다시 여기다 50%를 또 퍼서 A에다 준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1회 시행이 된 거야. 봐봐. 아까 얼마 되면 0.5에다가 플러스 2.5 곱하기 2분의 1만큼 더하는 게 1회 시행 후의 결과야. A 결과. 다시 1회 시행 후의 B의 결과는 2.5에다가 2분의 1배 한 것만큼 여기 남지 않았을까? 50% 줬으니까. 요게 1회 시행 후의 B의 결과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n번을 반복했대. 여기에서 요 과정이 됐을 때 얘가 1회 시행이라고 하는 건데 1회 시행 요거를 n번 반복해서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걸 막 계속 하면서 규칙을 볼 필요 있을까?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거야 요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얘가 중요한 거야. B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봐봐. 여기 있는 A랑 B에 있는 물의 양의 합은 항상 얼마야? 3이다, 3.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N번 시행했다. 몰라. N번 시행했다, 이거야. N번 시행했을 때 A에 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 B에 있는 물의 양은 BN이 아니라 전체 양이 3이었으니까 얼마예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이 시행합니다. 여기에서 50%를 퍼다 여기다 준다. 그치? 얘가 N회 시행 후야. N회 시행 후. 이거다. 50% 퍼졌다. 그랬더니 3-AN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AN이라고 될 거고요. 맞지? 그리고 얘는 2분의 1 AN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50%를 퍼다 또 여기다 줄 거 아니야, 그지? 줬다. 그랬더니 그냥 해. 계산하지 말고 2분의 1 AN에다가 플러스 2분의 1배 3-AN 플러스 2분의 1 AN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2분의 1배에다가 3-an 플러스 2분의 1 an이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요게 n 플러스 1의 시행 후의 결과야. 이렇게? 맞지? 그럼 n 플러스 1번 시행한 후에 A에 남아있는 요 물의 양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a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맞지? 이거 졸려. 성우 졸려. 그럼 an 플러스 1은 요 계산한 결과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계산 한번 해보자, 이제. 두 개 연산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an, 마이너스 4분의 1 an, 2분의 1 했더니 얼마야? 4분의 1 an이지, 그치? 이거는 4분의 1 an에다가 상수는 여기밖에 없어요.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 한 번 더 시행한 후에 n 플러스 1의 시행 후에 남은 a의 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p, q 여기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목적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를 저 발견적 추론 능력이라고 해서 하나부터 쭉 봐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따라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 관계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만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n번 시행한 후의 결과에다가 동일한 시행을 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표현하고 걔를 an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여기 뒤에는 다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으니까 이 관계를 잘 보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생님 an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케이스는 1회 시행 결과만 봐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안 한 건데 간혹 보다 보면은 A1부터 A2 그래 그래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를 직접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직접 관찰도 해보고 요 사이 관계식도 한번 세워보고 니네가 다 해봐야지 요건 요거구나 이렇게 보일 거야. 여기는 1101번 보잖아. 1101번? 1101번은 뭐냐면은 관찰해야 됩니다.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바로 딱 구해갖고 얼마? 이렇게 안 돼요. 관찰해야 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알았지? 직접 많이 건드려보고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